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날짜가 12월 7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24년 12월 7일이 되는데 내일 저녁 19시, 그러니까 저녁 7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표결을 국회에서 진행한다, 뭐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여당과 야당에서 서로 분석들이 나오는데 뭐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죠. 탄핵이 가결될 것이다 또는 부결될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명리와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싶은 것은 명리와 육효와 주역을 동원해서 실질적으로 내일 저녁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주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7일 저녁 7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갑진년 병자월, 내일이 대설입니다. 절기로 대설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병자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을해월이 되는 거예요. 을해월 11월이죠. 11월인데 내일부터 이제 명리적으로는 이제 12월에 들어가니까 대설이 내일입니다. 그래서 병자월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을사일 을유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갑진년 병자월 을사일 을유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운세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으로서 사주 명리로서 이 사람의 내일 저녁의 운세, 그것을 한번 가늠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육효 주역으로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을 운을 한번 예측을 해보고, 또 그 다음에 잠깐 육효로서도 한번 해석을 해보는 그런 과정으로 오늘 시간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를 보면은 이 자월 경금이죠. 그래서 현재 갑오대운 갑진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저녁 7시라면은 병자월 을사일 을유시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는 운에서 이 갑을목을 만나면은 별로 반갑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 정도의 갑을목을 만났을 때는 큰 문제가 없고요. 여러 개의 갑을목을 만나게 되면, 여러 개라고 하는 것은 2개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갑을목을 만나면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빠지고, 또 그 외에도 병이라든가 정인데, 정은 괜찮습니다만 병을 만났을 때도 그렇게 썩 좋은 운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대운과 세운에서 이미 갑오대운 갑진년이니까 2개의 갑목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제 병자월에 을사일에 을유시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갑오대운 갑진년에 병자월 을사일 을유시가 되니까 을목이 이렇게 2개가 또 추가로 있고 병화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병화를 봐도 그렇게 썩 반갑지가 않아요. 정화는 뭐 그런 대로 쓸 수가 있는데 병화는 까딱하면 좀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그냥 병화가 있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이 원사주에서 무토가 살아 있을 때는 병화가 와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저 무토가 이 사주의 가장 핵심적인 글자입니다. 그래서 저 무토가 손상됐을 때 만약에 갑을목이 추가로 오거나 또는 병을 보거나 이러면은 이제 대패가 나는 그런 구조로 흐르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은 내일 같은 경우에 내일 저녁 7시니까 을유시가 됩니다. 을사일 을유시가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을목들이 운에서 와가지고 여기에 있는 원사주에 있는 경금을 을경합으로 제거를 하게 되면은 대운과 세운에 있는 갑목이 무토를 사정없이
것이 부수고요. 그 다음에 병자월에 들어갔으니까 병화가 운에서 와서 재생사를 하는 겁니다. 간목에 의해서 목생화돼서. 그래서 이 사주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 저녁 7시에 탄핵의 결과, 탄핵 표결에 국회에서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 했을 때는 매우 불리한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내일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을 당할, 그러니까 탄핵이 가결될 상황의 확률이 훨씬 높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될 상황이 매우 높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주상으로 해석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운을 주역을 가지고 괴를 뽑아봤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보이는 거, 이거는 6효의 괴인데 괴를 뽑는 것은 약식으로 제가 이게 정서법으로 쓰질 않고 약서법으로 괴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약서법으로 괴를 뽑는 것은 주역이나 6효랑 괴를 형성하는 괴를 뽑는 그 방법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 같은 방법을 쓰니까 또 이 괴를 제가 일일이 이거를 그래서 하기에는 굉장히 번거로운 부분이 있어서 그냥 6효의 괴를 괴로서 주역으로 점을 치기는 이제 주역으로 쳤지만 괴는 이제 6효의 앱에 있는 6효 앱을 활용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제가 주역을 기준으로 점을 봤어요. 점을 봤고 괴는 6효괴나 주역괴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앱에서 6효의 앱을 활용해서 주역괴를 구성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어쨌든 주역의 점입니다. 주역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 괴는 이제 천풍구 괴의 상효가 동했어요. 그러니까 꼭대기효가 동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괴상을 얻었어요. 이런 괴를 얻었으니까 이거를 해석을 해보는 것이죠. 해석을 해보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천풍구 괴는 지금 그 괴의 이 뜻이, 괴사의 의미가 뭐냐면 잘못된 만남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천풍구 괴는 이 구자가 만난다는 뜻으로 여기에서는 이렇게 써져 있지만 실제 글자의 뜻은 이겁니다. 만날 우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났다는 뜻이에요. 미트했다, 미팅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떤 만남이냐, 잘못된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세속의 일반적인 사람들을 상대로 우리가 주역의 점을 볼 때는 이 천풍구괴가 나오면 보통은 불륜 관계에 있는 사람들 또는 그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 관계에서 이런 괴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늙은 남자와 젊은 여자와의 관계 또는 어떤 불륜 관계에 있는 남녀 사이에서 어떤 점을 볼 때 이 천풍구 괴를 많이 얻거든요, 주역에서.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천풍구 괴가 의미하는 것은 잘못된 만남이다. 한마디로 압축하면 잘못된 만남이라는 이런 의미가 되고요. 왜 잘못된 만남이냐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은나라라는 게 실제로는 은이라고 안 하고 이제 상나라죠, 상나라. 근데 은나라의 그 상나라의 수도가 은허라는 곳에 중국의 은허라는 곳에 있는데 상나라는 언제 나라 존재를 했냐면 16세기. 그러니까 16세기에서 대체적으로 한 11세기까지 한 500년간 존속했던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이에요, 이게. 기원전 16세기에서 11세기니까 대체적으로 말하면 기원전 1600년이 되겠죠. 기원전 BC 1600년에서 1046년에 이 주나라가 성립이 됩니다. 은나라를, 그러니까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가 1046년에 건국이 되니까 대체적으로 이 시기니까 기원전 16세기에서 11세기에 존재했던 나라가 은나라 또는 상나라, 원래 이름은 상나라죠. 상나라의 수도가 은허기 때문에 은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이제 상나라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그 상나라의 마지막 왕, 그 마지막 왕이 굉장히 폭정을 했고 아주 난폭하고 그 다음에 호색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을 즐겼다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제 망하게 됐거든요. 그 상나라 은나라가 그 마지막 왕이 주왕이라 그래요. 주왕. 그래서 우리가 폭군의 대명사라 그러면은 하나라의 마지막 왕인 걸왕과 주나라의 은나라의 마지막 왕인 주, 이 두 명을 걸주 이러면은 폭군의 대명사로 보통 걸왕과 주왕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주왕 마지막 왕 그러니까 은나라의 마지막 왕인 주왕과 주왕이 그 달기라는 여자, 이 달기라는 여자가 이제 굉장히 아름답고 뭐 그 하여튼 이 주왕이 이 여자에게 푹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했는데 이 달기라는 여자의 비위를 맞추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거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던 거죠, 이 주왕이. 그래서 굉장히 잔인한 폭정을 많이 했는데 대표적인 게 포격의 형이라는 게 있어요. 포격형이라고 있는데 이 포격형이라는 게 뭐냐면은 구덩이에 이렇게 불을 이렇게 피워놓고 이 위에 통나무를 걸어놓고는 여기에 쇠기둥이죠. 쇠기둥을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둥근 쇠기둥에 기름을 칠해놓고 자기가 자기한테 어떤 바른 말을 하거나 듣기 싫은 말을 했는 사람은 벌거벗겨서 이 위를 걸어가게 합니다. 근데 여기 기름이 둥근 통나무에 그 쇠기둥에 둥근 쇠기둥 위에 기름이 칠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맨발로 여기 걸어가면은 떨어지게 돼 있죠. 떨어져가 여기 불구덩이에 떨어져가 타 죽는 걸 보고 이제 달기가 깔깔하고 웃으니까 그거를 굉장히 즐겨서 이런 포격형을 실행을 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은나라 주왕이 주무왕에게 이제 그 주무왕이 쳐들어와서 이 은나라를 멸망시키죠.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칩니다. 그 배경이 주왕과 달기의 만남, 이것이 잘못된 만남이라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괴상으로는 왜 그걸 그렇게 보느냐 하면은 이거를 잘못된 만남이라고 보느냐 하면 주역 괴상으로 보면 이게 보면은 이거죠. 여기 지금 5개가 양효예요. 양효고 그 다음에 음효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음효고 요 5개는 양효가 되는데, 그러니까 음효는 이제 여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여자가 5명의 남자를 상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음란한 모습이고 1대5의 관계죠. 그래서 안 좋은 관계로 보는 거예요. 잘못된 만남. 그래서 보통 불륜의 관계라고도 보고 여자가 이제 이런 걸 뽑았을 때는 보통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유흥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든가 뭐 매춘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이제 이런 괴에 해당이 이런 괴를 뽑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만큼 이 천풍구괴는 잘못된 만남이고 불륜과 관련되어 있는 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는 오늘 제가 뽑았는 거는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어찌됐든 괴는 잘못된 만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괴는 왜 그렇게 잘못된 만남이냐면 양료 5개의 음료 하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괴에서 어찌됐든 상효 꼭대기효가 동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이제 효사가 뭐냐 하면은 구기각인 무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사가.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요 구는 원래 이런 뜻을 이제 가차해 온 거죠. 가차 만났다는 뜻입니다. 만났다 그러니까 구기각 아주 날카로운 뿔을 만났다. 제가 여기 제 나름대로 해석을 달아놨는데 이걸 보시면 돼요. 누가 만났느냐 하면 은의 주왕이 폭정을 일삼던 달기라는 여자에게 푹 빠져서 많은 그러니까 신하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죽이거나 이렇게 했는데, 이 주왕이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주왕이 만났는데 날카로운 짐승의 뿔을 만났다. 이 날카로운 짐승의 뿔은 주왕을 처벌하러 왔는 제후 주무왕이죠. 주무왕, 주나라 건국했던 사람 무왕이 와서 얘를 죽이게 됩니다. 마지막에 용포, 그러니까 이 은주가 용포를 입고 불구덩이에 뛰어들어서 죽었다고 그러거든요. 이 주무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서 졌어요. 주무왕한테. 그래서 구기각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은주의 주왕이 은나라의 주왕이 날카로운 뿔을 만났다.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고, 뒤에 무구, 이거는 허물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뒤에 나오는 요 구절은 이제 어렵다. 요거는 어렵다는 뜻이고, 요거는 이제 허물이 없다는 뜻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의 주제, 무구의 주제는 주무왕입니다. 그는 주나라의 건국왕이죠. 그 주무왕은 허물이 없는 거예요. 포악한 주왕을 처단했기 때문에 무왕은 허물이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천풍국의 상료가 동함으로 인해서 주역상으로 해석을 했을 때 이분은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탄핵이 아마 가결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이게 이제 주역상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만약에 이거를 원래는 이제 이 주역괴와 육효괴를 해석을 할 때는 같이 뽑는 방법은 같지만은, 괴를 뽑는 방법은 같지만은 해석은 하나를 뽑아놓고 주역으로도 해석하고 육효로도 해석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육효로도 그냥 한번 해본다면 이런 뜻이 되죠. 지금 이 경우에는 응에 해당되는 이 관료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관료 오화가 지금 월과 일에서 매우 휴수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상료 꼭대기에 부요가 동했는데 일진에 있어서 매우 왕상한 상태로 동했어요. 부요가 매우 왕하게 동해서 힘이 한 개도 없는 이 관료 오화를 화생토로 설기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육효로 해석할 때는 이 응에 해당되는 관료를 윤석열 대통령으로 상정하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부요가 그러니까 용신에 해당되는 관료 응은 매우 월일에 휴수한데 부요가 매우 왕성하게 동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관이 설기가 돼서 견디질 못하고 죽게 되는 이런 상황에 빠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대융한 겁니다. 그래서 육효를 보나 또 주역으로 해석하나 사주로 해석하나 다 2024년 12월 7일 저녁 9시에 탄핵 표결이 통과될 가능성이,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설사 이분의 사주를 보면은 설사 내일을 뭐 어떻게 해서 무사히 넘어갈지라도 을사년은 더더욱이 험난한 코스입니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을사년 내년이. 그래서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뭐 며칠의 차이는 나올 수 있지만은 견디기 어려울 것이고, 특히 내일 같은 경우도 을사일이 내일인데 그 다음날이 병오일이에요. 병오일이 되면은 병화가 와도 안 되고, 지지로 오는 오화는 대운에도 또 오화가 있으니까 그것들이 일진에 있는 자수를 형충을 하고, 또 대운과 시에 온 오화가 또 형을 하면서 지지에 있는 두 개의 자를 동시에 좌우충으로 때리기 때문에 그 다음날, 그러니까 12월 8일이 되겠죠. 8일의 운세도 매우 나쁘기 때문에 아마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설사 내일 탄핵이 부결될지라도 다시 탄핵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걸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한두 달 안에 결판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적어도 이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4월, 그러니까 2025년이 되겠죠. 2025년 4월 이후는 25년 4월 이후는 사람이 살아있어도 살아있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비참한 상황이고 매우 무력한 상황에 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뭐 내일, 저는 이게 내일 탄핵이 가결될 것이라고 보는 입장인데, 설사 안 되더라도 머지않은 한 달 이내에 다시 탄핵이 발생할 수가 있고, 어찌됐든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내년 4월 이후에는 대통령 자리에 있든 내려오든 뭐 아무런 그 존재의 의미가 없는 어떤 그런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뇌사 상태, 식물인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냥 뇌사 상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굉장히 어려운 코스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년의 운세가 굉장히 나쁘거든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내년뿐만 아니라 그 다음의 운도 또 역시 나쁘기 때문에 이분의 운은 이미 다
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일 저녁에 국회에서 탄핵 표결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과가 가결될 것이냐 부결될 것이냐 했을 때 저는 이렇게 탄핵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사주와 또 주역과 6효 이 세 가지를 그러니까 명리와 점성술을 모두 동원해서 한번 해석을 해봤고요. 설사 내일 결과가 뭐 부결될지라도 그 다음 코스까지 뭐 한두 달도 안 걸릴 겁니다. 결국은 탄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